잘 쓰는 거다. 생생하게 돈 쓰는 법. 경제를 알지 못하는 김혜민 PD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돈 쓰는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생생하게 돈 쓰는 법, 하지만 똑똑하게 돈 쓰는 법. C&I 소비자연구소 조유미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은 돈 잘 쓰세요? 쓰고 싶은데 일단 갖고 있어요. 아니, 근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재화에서 현명하게 쓰는 것도 잘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러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요. 네. 사실 이제 최근에 시장들이 워낙 복잡해지고 맞아요.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게 잘 쓰는 건지 나름 잘 쓴다고 뿌듯해하긴 하는데 알고 보면 속아서 사는 뭐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배워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계신 거죠. 우리 청취자분들께 잘 알려주실 텐데 오늘 좀 물가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네네. 사실은 요즘 물가 너무 싸 이런 적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제 물가 소비자 물가지수 일정 정도 수준으로 유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정부 말기에서 한 2% 정도대 유지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 이하로 어쨌든 물가 관리 철저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생필품, 장바구니 물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압박이 되는 상황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장바구니 물가 중에 가장 핵심은 쌀값 아니겠습니까? 쌀값이 요새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개념이라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쌀을 굉장히 가까이서 자주 접하는 그런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을 둘러싼 이 복잡한 구조를 소비자들은 잘 몰라서 그렇죠. 네, 좀 설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은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오늘 좀 그걸 잘 풀이를 해 주세요. 일단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올랐는데 어느 정도 올랐어요? 기준이 되는 게 20kg인가요? 네네. 지금 이제 20kg 기준으로 했을 때 통계청이 이제 최근에 발표한 걸 보니까 올해 이제 쌀 생산량이 386만 8천 톤이라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지난해는 397만 톤이 좀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한 2.6% 정도가 감소를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생산량이 감소하면 이제 가격을 오른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1년 동안 지금 한 1년 반 정도 기간 동안 계속 인상이 되고 있는데 평균 한 56.1% 올랐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kg 기준의 도매 가격으로 49,660원. 20kg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많이 올랐죠. 네네. 그리고 소매 가격으로 하면은 여기에 이제 10,000원 정도 더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20kg 기준으로 소매 가격이 53,429원. 그러니까 이건 평균 가격이니까 쌀이 좀 품질이 고품질이거나 유기농이거나 이러면은 8, 9만 원대를 그냥 훌쩍 넘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소위 요즘 굶어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쌀값이 이렇게 뛰고 물가가 이렇게 뛰면 정말 그게 현실로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YTN 라디오에서 이제 나행쇼라는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월드비전과 함께 어려운 친구들, 어려운 가정들 도와주는 일을 하는데 정말 밥을 못 먹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이제 20kg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어느 정도를 우리가 끼니를 해결할 수 있을까? 대충 이제 계산을 좀 해보니까 한 200g 정도를 한 밥 한 공기 정도라고 우리가 보면 햇반이 보통 평균 210g 정도 되거든요. 한 공기라고 보면은 이제 4인 가족이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그런 정도를 소비할 수 있는 게 20kg 정도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소비량이 또 가정마다 다를 테니까 조금씩 다르긴 하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가격이 실제로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개인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소득층들에게는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럼요. 그리고 문제는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면 더더욱 문제인데 정부가 쌀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애는 쓰는 것 같은데 이게 생각대로 잘 안 됩니까? 이게 몇 가지 이제 아까 말씀드리겠다고 했던 쟁점 중에 하나인데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농산물 같은 게 가격이 뛰면 정부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수급 조절을 하게 되죠. 그래서 비축해놨던 것들을 이제 시장이 방출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가격을 낮추는 거를 당연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쌀 가격이 지금 한 1년 반 사이에 절반 이상 가격이 올랐으니까 이 정도면은 조치를 당연히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물가를 관련해서 차관들 회의가 정기적으로 있습니다. 물가관계 차관 회의라고. 거기에서 너무 지금 뛰었다. 쌀 가격이. 그러니까 비축미를 방출하자. 공공 비축미를 방출하자. 이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갖고 있던 공공 비축미를 방출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제 그 야당인 자유한국당이나 국민평화당 같은 데서 이를 이제 일제히 비판하는 성명서를 낸 거예요. 네. 이들의 이제 주장은 뭐냐면 지금 수학기에 지금 현재 쌀값이 예전에 너무 낮았고 지금이 오히려 정상적인 쌀값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 네. 이거를 떨어뜨리는 건 농가에 너무 치명적인 해를 주는 거다. 피해를 입히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농민단체들도 지난 13일 날 한 3천여 명 정도가 운집해서 총걸기대회를 하는데요. 네. 이유가 정부의 공공비축미 그 방출하는 거를 하지 마라. 중지해라라고 네. 하는 집회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과거의 쌀값이 오히려 너무 낮았고 현재 쌀값이 정상적인데 이것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정부의 시도에 대해서 네. 반발을 하는 그런 기조가 훨씬 더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야 이거 쌀 사기도 힘들 정도로 가격이 뛴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생산자인 농민들 입장에서는 좀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사이에서 지금 이제 논쟁이 또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정부는 어쨌든 방출을 못하고 지금 주저주저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아직도 안정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가격이 올라가는 게 부담스럽고 싫지만 네네. 일단 그 농가와 여당은 야당도 예, 예. 농가 야당은 예. 기존의 쌀 가격이 너무 낮았던 거다. 그러니까 그렇죠. 좀 지금 정부에서 쌀을 비축한 걸 푸는 건 안 된다라고 안 된다. 반대를 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쌀 목표 가격이라는 것도 이렇게 정해놓고 하나 봐요. 이제 이게 조금 어려운데요. 이제 제가 네.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좋습니다. 네네. 네. 예. 이 쌀 목표 가격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쌀이 아주 기본적인 식량이기 때문에 이 쌀 농가의 기본적인 소득 보존을 위해서 직불금이라고 하는 것을 지급을 해요. 그러니까 농가의 소득을 보존해 주기 위한 그렇습니다. 직불금. 예. 네. 그리고 이 직불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목표 가격을 정해놓고 목표 가격이 100이다 그러면 100을 정해놓고 이게 시장 가격이 목표 가격하고 비교해서 떨어지면 네. 100보다 더 떨어지면 그러면 그 차액만큼을 정부가 이 직불금에서 보존해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농가는 시장에서 쌀 가격이 아무리 낮아져도 적어도 목표 가격만큼은 보존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농가가 안정적인 수익을 꾸준하게 유지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 직불금을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2005년도부터 이 제도가 시작이 돼가지고 5년 단위로 새로 목표 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 단위로. 근데 올해 바로 지금 바로 그 목표 가격을 재설정을 하는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결정한 목표 가격이 향후 2022년까지 5년 동안 기본적인 쌀 직불금의 목표 가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농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농가 입장에서 보면은 자, 목표 가격이 높게 책정이 돼야 설사 시장에서 지금 쌀 가격이 굉장히 높아져 있지만 낮아졌을 때 그 차액만큼은 훨씬 더 많이 보존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높여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목표 가격이 지금 어느 정도냐 하는 걸 좀 잠깐 말씀드리면 자, 2005년에 시작됐다 했잖아요. 기준은 지금 80kg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쌀 한 가면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쌀 한 가면 단위로 거래를 했으니까 80kg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큰 단위로 그렇죠. 거래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단위도 좀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지적이 있긴 한데요. 어쨌든 80kg 기준 했을 때 2005년에 17만 83원이었습니다. 목표 가격이. 네. 그리고 2013년에 이게 18만 8천 원으로 올라요. 그래서 18만 8천 원으로 지금까지 유지되다가 이번에 정부에서 내놓은 안은 192원을 상승시켜서 목표 가격을 18만 8,192원으로 정부안을 내놨는데 네. 이거 결정하는 데가 이제 국회 농해수위인데요. 여기서 이제 강력하게 반발한 거죠. 무슨 쥐꼬리만한 걸 주고 더 많이 올려야 된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반발을 하니까 지금 나온 안이 19만 6천 원. 19만 6천 원. 네. 80kg당. 80kg당. 그 이거를 20kg 우리 이제 일반적인 가격 기준 네. 20kg로 계산하면 20kg 기준당 4만 9천 원이에요. 어.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가격이냐면 현재 도매 가격 정도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소매 가격은 여기에서 한 5만 5천 원 이 정도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현재 도매 가격 정도로 이제 안이 조정돼서 지금 올라가 있는 거예요. 목표 가격이. 그러니까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끌어올릴 수 있는 최대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더 이상 올리는 건 불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농민단체들은 현재 얼마를 주장하고 있냐면 24만 원. 80kg 기준에서 최소한 24만 원은 돼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네. 이거를 20kg 기준으로 하면 6만 원 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생산자인 농민들이 쌀 가격을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가 보이는데 지금 이제 도매 가격 한 5만 원 선이 10,000원 정도 더 오른 10,000원 정도 더 오른 6만 원 선이 돼야 우리는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 5만 원 정도의 도매 가격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데 생산자 입장에서는 더 올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사이 이제 입장 차이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한국 소비자단체 협의회에서 이제 성명서를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실제로 2013년에 아까 이제 17만 83원에서 18만 8천 원으로 올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10.5%가 오른 건데 목표 가격이 10.5%가 오르니까 쌀 가격이 14%가 오른 거예요. 근데 사실은 둘 사이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네. 하나는 정부가 지원해주는 보조금이고 네. 하나는 시장 가격인데 보조금 기준치가 오르니까 쌀의 시장 가격도 오르는 거예요. 덩달아 이유 없이. 근데 쌀값이 오르면 네네. 그 직불급 지금 규모는 반비례하는 거 아니에요?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예를 들면 시장 가격이 이 목표 가격보다 훨씬 더 높으면 네. 정부에서는 보조금 줄 이유가 없죠. 그렇죠. 돈이 안 나가요. 근데 예산은 일정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정부가 갖고 있던 보조금 그 예산을 직불금 예산을 농가에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시스템이 복잡하네요. 복잡합니다. 그래서 소협에서는 목표 가격을 조정하면 쌀 네. 목표 가격을 조정하면 소비자 물가도 덩달아서 오르게 되는 게 이미 증거가 있는데 이런 가격을 정할 때 소비자는 하나도 고려를 하지 않고 정하지 않느냐. 농가 입장만 대변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적정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농가들하고만 얘기하거나 농해수위도 마찬가지예요. 거기가 대부분 다 농촌을 기반으로 한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민주평화당은 24만 5천 원의 당론으로 못을 박았대요. 그러니까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는 전라도 쪽이 이제 지역구인 의원들이 많으니까 네. 그렇네요. 그런데 이제 농민단체들은 굉장히 사실은 단결도 잘 되고 입장 표명도 명확하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할 수가 있는데 소비자들은 사실 부특정 다수잖아요. 그렇죠. 그런 표현하기가 어렵고 그런데 우리 가게는 힘들고 이 사이에서 이제 문제 제기가 있고 논쟁이 계속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이제 결정이 안 되고 지금 막 그 결정을 해가는 과정 중에 있어서 소비자 입장에서 과연 쌀 가격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 우리가 어느 정도 비용 부담을 더 할 수 있는 것인가 또는 지금 상태에서 너무 힘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있게 좀 생각해보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정책을 결정할 때 소비자 단체들이 좀 같이 하지 않나요? 전혀. 대부분 이제 물가를 논의하는 자리에서는 소비자 단체들이 네. 소비자 입장을 대변하는데 이 쌀 가격 같은 이게 농림과 관련된 것들은 그렇죠. 이게 소비자 단체나 뭐 소비자 입장을 고려한 정책 결정 과정이 너무나 부실한 거예요. 근데 이제 농가 분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이제 아무래도 그분들의 그 일터를 유지시켜줘야지 또 그분들이 계속 농사를 짓고 우리가 또 밥을 먹으니까. 아까 제가 이제 생산량이 굉장히 떨어졌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계속 실제로 쌀 농사를 짓는 땅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농가 자체가. 그러니까 일정 정도 그걸 유지시켜주기 위한 노력도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가격을 낮춰서 싸게 하자 이렇게 주장하기는 어려운 게 쌀의 특징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가게에 미친 영향이 뭐냐. 왜냐하면 쌀 가격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밥값만 관련된 게 아니고요. 햇반과 같은 쌀 가공품, 과자류, 떡류, 쌀이 들어가는 모든 종류의 다양한 또 외식비 이런 거에서 직접적 영향을 다 미치거든요. 그래서 가격 결정을 굉장히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 목표 가격, 쌀 목표 가격이 변동이 되면 오르면 소비자 가격도
요동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그러네요. 가격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 한쪽 평만 얘기를 하면 뭐 많을수록 좋은 뭐 이런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네. 네. 지금 4867님께서 문자를 보내셨는데요. 네네. 2년 전까지만 해도 쌀 도매업체에서 일을 도왔는데 네. 사실 도매업체들이 하는 말로는 도매가 3만 원 중 후반일 때는 쌀값이 싸다고들 하시고 4만 원 초중반까지는 평균가라고 하더군요. 네. 2년 전에는 그 당시에는 3만 원 후반, 4만 원 초반대에 제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조금 이제 대표님하고 조금 의견 달리하시는 게 미디어가 발전하다 보니까 다수일 수밖에 없는 소비자의 입장만 정부가 반영하다 보니 적정가를 파악하기보다는 어떻게 소비자 반발을 줄일까만 우선시하고 있어요. 농가뿐 아니라 유통업체까지 끼워 넣어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네. 유통업체를 고려하지 않으면 농가도 손해보고 소비자도 비싸게 쓰는데 유통업체가 그 마진을 걷어들이고 조절한다는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와, 네. 전문가시네. 전문가시네요.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쌀을 포함해서 우리 농산물의 유통 구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단계를 건너뛸 때마다 가격은 더 붙는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유통 구조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 그 정책 과제로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시장이 일정 정도 형성이 되다 보니까 단기간에 유통 구조를 개선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유통 구조를 줄이고 또 직거래 같은 것들을 높이면서 네. 중간에서 새겨 나가는 그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을 좀 꾸준히 해오고 있는 중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분은 지금 쌀 가격이 조금 더 여유 있게 올라도 되는 정도 수준 아니냐라고 기본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마다 조금씩 판단이 그렇겠죠.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데 어쨌든 이제 비교했을 때 너무나 짧은 시간에 쌀 가격이 굉장히 폭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될 그렇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저소득층의 맞습니다. 고통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는 좀 체감이 굉장히 크니까요. 그렇죠. 실질적인 것보다. 네네. 그래서 특히 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식이니까 더 예민한 것 같아요. 네네. 3359님은 쌀값 너무 올랐어요. 비축미 풀던지 수입하던지 해야 합니다. 이렇게 네네. 또 의견 보내주셨어요. 오늘 쌀 이야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었네요. 아무 생각 없이 샀고 저도 네. 지금 쌀 떨어져서 오늘 쌀 사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어떤 뭐 그 쇼핑몰에서 발표를 네. 했는데요. 지난 10월에 비해서 올해 10월에 그 온라인에서 쌀 구매가 거의 40%가 늘었대요. 저도요. 왜냐면 네. 무겁거든요. 무겁기도 하고 온라인이 좀 살려면. 저렴합니다. 그래서 저렴한 데를 계속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쌀을 사려고 보니 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힘들다라고 하는 그 소비자들의 반응을 좀 보여주는 데이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최근에 정말 온라인으로 농수산물 많이 사요. 네네. 그러니까 관련 홈쇼핑도 있고 또 요즘은 농민들이 직접 자기 물건을 온라인에 올리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또 네. 농가의 어려움을 좀 극복하려는 하나의 방안들 자구책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네. 아유 쌀 이야기 너무 많이 했네. 기름값 이야기 해야 돼요. 이게 시간이 지금 다 돼가는데. 네, 쌀 이야기하고 그러나 기름값도 중요하거든요. 네네. 일단 유류세 인하됐다고 해서 이제 주유소 가는 발걸음 좀 가벼워지나 했는데 일단 열흘 정도 지났거든요. 네. 저희가 이 유류세 인하된 그 첫날인가 그 전날인가 6일날. 네. 그 인터뷰했을 때 누구랑 그 주유소 측 분과 인터뷰를 했는데 재고가 다 떨어지면 이제 이게 반영이 될 거다 했거든요. 아직 싸져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 항상 뭐 가격이 오를 때 내릴 때 많이 하시는데 올릴 때는 그냥 뭐 번개불에 뭐 하듯이 그냥 후다다다 올라가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내릴 때는 천천히 내려가니까 파묻혀서.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약간 약 오르는 그런 네.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가지고 오피넷이라고 석유공사에서 그 주유소의 가격을 비교하는 사이트예요. 거기에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번에 조치를 취한 게 리터당 한 123원 정도의 주유세를 인하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인하한 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니까 47%. 주유소에 네. 47% 정도가 많이 내렸는데요? 내렸어요. 그래서 전체 11,456개 중에 5,380곳에서 123원 이상을 인하를 한 겁니다. 저는 47%를
그동안 기름값에 47%를 내렸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그럼 당장 기름 사러 가야죠. 그게 아니고 그러게요. 이번에 주유세 인하한 123원, 리터당 123원만큼 그 이상을 내린 데가 몇 군데냐. 그러니까 잘 지킨 거죠. 네. 좋은 주유소. 네, 좋은 주유소네요. 좋은 주유소 47%. 네. 100원 이하로 약간 이제 꼼수를 약간 하셔서 100원 이하로 내리신데 네. 여기가 22%. 그래서 2,469개가 했고요. 한 푼도 안 내린 데가 4%. 403곳 조사됐습니다. 403곳. 네네. 네. 기억합시다. 그럼 오피넷 가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 매일 그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을 네. 매일 비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6일날 그거 발표하던 첫날 이 오피넷 사이트가 실검 1위 하고. 맞아요. 네, 저희도 그래서 지연되고 인터뷰했었어요. 그런 사태가 있었죠. 네. 네네. 지금 8824님이 비싼 미장원, 네일샵 이런 건 안 아까워하면서 쌀값 조금 오르면 과반응하는 건 무슨 심리죠? 하셨는데 소비자 연구하시는 대표님께서 이거 답변 좀 해주세요. 글쎄요. 그 소비가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하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쌀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럴까요? 없으면 대체하기가 힘든. 예. 그래서 반드시 소비가 필요한 계층에게 그 부담이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은 그럼 머리를 그냥 길러서 묶고 다녀야 되겠다라든가 뭐 이런 추가적인 소비에 대해서 우리가 조절이 가능한데 아주 그 주식에 대한 거 또 아이들 분유감 이런 거 대체가 불가능하면서 반드시 소비를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이런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격에 좀 더 예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다수의 중산층까지는 그런 소비가 부담이 되지 않지만 네. 그렇지 않은 가게에 있어서는 생존과 관련된 그 소비 부분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 연구를 하시고 대변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사치품이나 물질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의 입장보다는 진짜 서민들. 생필품, 필수품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시니까 그렇죠. 쌀값에 대해 예민하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주로 이제 뭐 추가적인 소비가 가능하고 또 질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많은 서비스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가격이 결정이 되지 그거를 뭐 강제적으로 통제한다든지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럴 필요도 굳이 없습니다. 저렴한 게 뭐 가능하면 저렴하게 하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개입을 해서 가격들을 조절해 가는 네. 물가 관리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필수품들이죠 대부분이다. 그렇죠. 네. 자 오늘 쌀값, 기름값 이야기 CNI 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